제인과 도윤은 강세리와 황기찬을 감옥행 열차에 빠르게 탑승시키기 위해 이태호와 함께 손을 잡게 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내 가족의 이름을 훔쳐 돈을 씻어내고 있었다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이태호는 더 이상 침묵으로 살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의지가 먼저 올라왔는데요. 끝까지 간다라는 한 줄 문장이 그의 등뼈를 곧게 세웠습니다. 동생의 이름, 캐서린. 그 이름이 누군가의 욕망을 위해 얼룩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태호는 이미 돌아갈 다리를 태워버린 상태였거든요. 이 모든 서막은 며칠 전 공원에서 아주 사소한 떨림으로 시작됐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이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요. 늦은 오후 공기처럼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참 오래 고민했는지 김도윤이 먼저 숨을 고르고 말했죠. 재인 씨, 나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좋아합니다. 그 한마디가 강재인의 안쪽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었는데요. 동시에 겁도 났습니다. 강재인은 상처가 만들어낸 두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대답 못 하겠어요. 그는 그렇게만 말했는데요. 그 순간 예기치 않은 목소리가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황기찬이었습니다. 황기찬은 얼굴에 걱정을 걸고 다가왔습니다. 제인아, 무슨 일 있대? 위험했다며? 흘러넘치는 보호자 연기를 보자 강재인의 표정은 금세 식어버렸습니다. 강재인은 알고 있었거든요. 애써 숨긴 듯한 그 눈빛 뒤에 선택의 순간마다 자신 대신 욕망을 택했던 남자의 습관이 숨어 있다는 거려. 말은 부드러웠지만 나오는 문장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내 일에 끼어들지 마. 그때 김도윤이 조용히 앞으로 섰습니다. 황 회장님, 지금 재인 씨에게 필요한 건 동정도 추억도 아닙니다. 거리를 지켜주세요. 공원에 살짝 긴장감이 번졌고 그 말은 오래도록 메아리처럼 남았습니다. 황기찬은 말문이 막혔는데요. 멀어지는 강재인의 뒷모습이 그에게 잔혹한 현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었습니다. 붙잡을 수 있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는 손을 뻗지 않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루가 저물고 다른 집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부풀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강세리를 몰아붙였는데요. 겉으로는 화만 보였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세리가 요즘 자기 선에서 무언가를 벌이는 듯한 기척. 그게 불안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고. 낮은 목소리였는데요. 강세리는 쉽게 꺾이지 않는 눈으로 맞받았습니다. 오해야. 나는 당신을 위해서만 움직여. 말은 부드러웠지만 강세리의 속마음은 불씨처럼 활활했죠. 황기찬 마음속에 아직도 강재인이 남아있다는 걸 강세리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불편한 삼각의 무게가 그날 밤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 정호성은 낡은 수첩을 펼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패트릭이라고 불렀는데요. 계산이 빠르고 결정을 미루지 않는 타입이었습니다. 형님, 일정 좀 받아야겠습니다. 이태호라는 아트딜러요. 정호성은 목적만 말했습니다. 사연은 길게 늘어놓지 않았는데요. 목소리만으로도 그가 이번 판을 정리하러 들어왔다고 느끼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몇 분 뒤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내일 밤 9시 한국 호텔 갤러리 라운지. 정호성은 그제야 펜을 내려놓았는데요. 드디어 퍼즐이 한 칸씩 닫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재인과 김도윤, 정호성은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장부 복사본, 송금 내역, 음성 분석 보고서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는데요. 정호성은 간단히 작전만 재확인했습니다. 우리 목표는 고백이 아닙니다.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 상황. 그것만 만들죠. 김도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수가 더 적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강재인의 어깨에서 긴장을 덜어주고 싶었거든요. 강재인은 종이 가장자리를 정리하면서도 침착했는데요. 눈빛은 누구보다 맑았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갑시다. 그 말에 셋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절차. 그렇게 이름을 붙여도 좋았거든요. 밤이 내려앉을 즈음 약속된 라운지에 먼저 도착한 사람은 이태호였습니다. 차분하게 잔을 굴리며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표정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마음이 결심을 먹으면 몸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 그날 이태호가 증명해 보이고 있었죠. 잠시 뒤 황기찬이 스스로를 YL그룹의 얼굴이라 소개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공손했고 직선적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해외 라인 빠르게 열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명성이 필요합니다. 단어 선택은 깔끔했는데요. 문장 사이로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이태호는 곧장 승낙도 거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자금, 명의는 누구 겁니까? 잠깐의 숨고르기가 있었습니다. 황기찬의 눈이 가늘어졌는데요. 오히려 자신감이 실린 미소를 보였죠. 문제 없습니다. 깨끗한 이름이 준비되어 있어요. 캐서린. 그 이름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순간 공기는 한 박자 멎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타이밍처럼 문이 열렸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 정호성이 걸어 들어왔고 이태호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처음으로 강한 감정이 지나갔는데요. 그건 분노와 슬픔이 섞인 오랫동안 묻어둔 생생한 반응이었습니다. 김도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연은 아닙니다. 황 회장님, 오늘은 기록을 남기는 날로 하죠. 강재인은 장부 복사본을 테이블에 얹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YL 갤러리 소유 페이퍼 컴퍼니 두 곳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자금이 이동했습니다. 표기상 명의는 캐서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이름은 이태호 씨의 여동생 이름이고 지금 그 이름으로 살아온 사람은 강세리입니다. 정호성은 분석 보고서를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내부 통화 녹취입니다. 음성 알고리즘이 동일인 가능성을 99% 넘게 잡아줬습니다. 이름만 있으면 된다는 멘트까지요. 황기찬은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여유로 보이려는 웃음이었는데요. 입술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더군요. 합법적 검증을 거친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과민해요. 흐름을 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태호는 그제야 한 줄만 내뱉었습니다. 그 이름은 내 동생 겁니다. 마치 수십 년 누르고 있던 숨이 그제야 통과하는 것처럼 낮고 곱게 뻗은 목소리였는데요. 듣는 이들의 등을 섬뜩하게 만들 정도로 결연했습니다. 황기찬이 반박하려 할 때 정호성이 부연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논쟁하러 온 게 아닙니다. 확인하러 왔죠. 그리고 선택지를 드리러 왔습니다. 말이 끝나자 테이블에 추가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송금 시각 아우팅, 중간 허브, 수치 패턴. 문서 자체는 무미건조했는데요. 정교함 때문에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황기찬의 표정에 당황이 번졌습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면 지금 이 자료가 곧 문장으로 된 족쇄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거든요. 그럼에도 그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말했습니다. 여기서 결론 내릴 수는 없죠. 내 허락 없이 이름이 쓰였을 수도 있고. 그러자 강재인은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막지 않았습니까? 실은 그 질문이 이 방의 중심을 정리해버렸습니다.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모른 척하며 편익을 취했는지, 두 가지 중 하나였으니까요. 심호흡이 짧아지는 기색이 보였고 황기찬의 손가락이 유리잔을 몇 번 기계적으로 두드렸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오래 버텼는데요. 결국 한 문장이 새어나왔습니다. 계획은 내 책상이 아닌 곳에서 올라오기도 하니까. 명시적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책임의 경로를 은근히 시인한 대목이었죠. 정호성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듯 펜을 덮었습니다. 오늘 대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 순간 가장 늦게 폭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태호였습니다. 아직도 차갑게 식지 않은 이름. 캐서린. 그는 오래 참고 있던 질문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용한 방에 질문만 떨어졌는데요.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도윤이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우린 아직 못 찾았습니다. 대신 신분을 완벽히 통째로 가져가려면 돌아올 가능성을 영영 지워야 했다는 가정에 무게가 실립니다. 제인도 이어서 말했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찾겠습니다. 이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끄덕임이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실과 분노가 동시에 떠오르는 순간에도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먼저 선택한 사람이었거든요. 라운지를 나선 뒤 인물들은 제각각의 밤을 통과했습니다. 강재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몇 번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김도윤의 고백이 마음 안쪽에서 계속 울리더라고요. 좋아한다는 말이 기억에 오래 남는 이유는 그 말이 책임을 동반할 때가 많아서였습니다. 지금은 싸움이 먼저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문장 안에는 도망이 아니라 약속이 들어 있었습니다. 끝난 뒤에도 남아있겠다는 약속이요. 김도윤은 밤새 자료를 백업했습니다. 습관처럼 스크린을 보면서도 잠깐 공원에서의 제인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흔들렸지만 멈추지 않는 사람의 얼굴. 그래서 더 조심하려고 했습니다. 지켜주는 척 밀어붙이는 보호 대신 진짜 여백을 내주겠다고요. 때로는 기다림이 가장 큰 행동이 된다는 걸. 김도윤은 늦게 배웠지만 제대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황기찬은 쉽지 않은 밤을 맞았습니다.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는 기술로 늘 상황을 관리해왔는데요. 오늘만큼은 관리가 아니라 압박만 남았습니다. 이상한 건 그 압박의 정중앙에는 돈도 권력도 아닌 강재인이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그 이름이 아직도 마음 한편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더 날카롭게 변했고 변할수록 더 초라해졌습니다. 새벽녘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적을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에게 졌다는 사실을 버티는 문제라는 거려. 강세리는 따로 움직였습니다. 얇은 상자를 열어 오래 숨겨둔 메모를 다시 읽었는데요. 낯익은 필체로 적힌 단어 하나가 눈을 찔렀습니다. 선택. 그가 이 길을 처음 택하던 밤 스스로에게 써둔 말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겠다. 그 다짐이 다른 사람의 삶을 훔치는 합리화로 변했을 때 강세리는 이미 되돌아가기 어려운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오늘 밤에는 두려움보다 경쟁심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내가 끝까지 가져갈 거야. 그렇게 속으로 말했는데요. 그 끝이 어디인지 본인만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이태호. 그는 호텔 앞에 서서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화를 가다듬는 기술을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니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혼자 버티는 법을 배우며 살다 보니 몸이 먼저 익혀버렸습니다. 동생이 남긴 공백은 오래되었고 그 공백을 끌어안고도 사라지는 게 사람의 운명이라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름까지 더럽혀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름을 돌려받고 진실을 찾는다. 이태호는 그 두 줄만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복수라는 말보다 더 오래가는 다짐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호성은 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계약 라인, 추적 시작, 사람부터 안전. 그 문장이 의미하는 건 단순했습니다. 돈의 길목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사람의 그림자가 드러나고 그 그림자가 실수하는 순간을 잡아내겠다는 계획이었죠. 김도윤은 곧장 실행에 들어갔고 강재인은
또 다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자금 흐름이 닿아 있는 사회복지재단과 미술재단을 동시에 두드리겠다는 조금은 다른 각도의 시도였습니다. 돈은 늘 흔적을 남긴다. 마음도 그렇다. 강재인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소식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홍만수가 잠적했다는 보고였죠. 시선이 한 번 더 산만해질 수 있는 변수였습니다. 정호성은 담담하게 정리했습니다. 도망은 약한 고리의 신호입니다. 무너지는 순서가 시작됐다는 뜻이죠. 말이 끝나자 세 사람의 시선이 잠시 엇갈렸는데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성은 외벽이 아니라 외부 균열부터 무너진다는 사실을요. 밤이 깊어갈수록 이야기의 매듭도 단단해졌습니다. 강재인은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어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는데요. 이상하게 마음은 덜 흔들렸습니다. 김도윤의 고백은 여전히 마음속에 있었지만 그 고백에 기대어 서지 않으려는 다짐이 더 커졌습니다. 끝나고 말하자. 그렇게 정리하고 불을 껐습니다. 이태호는 동생의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오래된 사진이라 화질은 좋지 않았는데요.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시작한다. 혼잣말처럼 나왔지만 그 말은 다짐에 가까웠습니다. 황기찬은 새로운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더 큰 돈을 움직여 판을 덮어 씌우려는 늘 그가 잘하던 방식이었죠. 하지만 타이밍이 나빴습니다. 이미 균열이 시작되면 돈은 균열을 메우는 시멘트가 아니라 더 빨리 번지는 기름이 되거든요. 그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차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강세리, 작은 거울 앞에 앉아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다들 날 오해해. 난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이야. 그러나 거울 속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해로 치부하기엔 그녀가 건너온 강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 밤 강세리는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름이 적히지 않은 번호로요. 라인 하나 더 열어. 내가 직접 관리해. 그녀는 아직도 끝을 끝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라운지에서 흘러나온 한 문장이 큰 물결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사람과 돈, 선택과 책임이 얽혀 있는 매듭이 이제부터 차례로 드러날 겁니다. 김도윤은 기다림을 선택했고 강재인은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호성은 속도를 조절했고 이태호는 이름을 되찾으려 결심했습니다. 황기찬은 더 깊은 구덩이를 파고 있고 강세리는 아직 자신이 높은 탑 위에 있다고 착각 중입니다. 다음 장면에서 무엇이 먼저 무너질까요? 관계일까요? 돈의 길목일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지탱하던 마지막 거짓말일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강재인과 김도윤, 이태호와 정호성이 선택한 연대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그어버렸고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마다 새로운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거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이 싸움은 누가 더 센가의 승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자신을 잃지 않고 버티는가의 기록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첫 줄에는 이렇게 적히겠죠. 도둑맞은 이름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